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제가 유튜브를 자꾸 이제 하도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가 또 다시 컴백했다가 그때는 또 저 이제 열심히 할게요 이러고 또 한참 안 하고 이래가지고 혹시라도 제 비디오를 영상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너무너무 죄송해요, 진짜로요. 근데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애 키우면서 또 저도 저번 달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이제 좀 마무리를 지은 상태라서 지금은 백수지만 지금 현재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아가씨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막 애기들은 또 나이가 어리면 막 감기도 되게 자주 걸리고 뭐 그 소아과 관리도 되게 많고 또 뭐 어린이집 방학하면 또 데리고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를 할 그 멘탈적인 여유가 너무 안 생겨가지고 한참 동안 안 하다가 이제 그 제가 원래 했던 일도 좀 마무리를 짓고 새로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기간 동안 약간 이제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애기도 감기가 이제 드디어 거의 이제 다 나았어요. 거의 막 한 달을 약을 먹고 코가 계속 막 막히고 이래가지고 약을 먹고 그 소아과 다니고 이래가지고 전혀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거.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많이 찍을게요 이렇게 얘기도 안 하려고요. 하도 제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제가 일정 기간 이상으로 열심히 찍으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계속 이제 어린이들 영어 수업인데 이제까지는 뭐 어학원에서 수업하고 뭐 유치원에서 수업하고 이렇게 기관에서 수업을 많이 했는데 저도 조금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 나름의 이제 영유아 영어 교육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수업을 만들어서 온전히 저의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영어 원서 동화책 가지고 수업하는 거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화책으로 수업하고 이제 독후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이제 읽고 난 다음에 그거랑 연계해서 뭐 만들기나 그리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수업인데 사실 이런 수업이 뭐 전혀 없는 수업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있는 수업인데 제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좀 제 수업 스타일대로 좀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나름 소그릇 과외처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장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할 건데 이제 그렇게 연관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 좀 영유아 또 초등학교 저학년 이 정도까지 학생들의 영어 공부 방법 이제 엄마표 영어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거를 좀 올려볼게요. 사실 저도 뭐 제가 무슨 석사 박사를 뭐 영유아 교육을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서 제가 뭐 우주 대 영어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어떤 한 영어 선생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또 다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제가 뭐 진리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랑 또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다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유아 영어 교육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성인들 영어 수업을 해봤을 때는 성인들은 이미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어느 정도 이제 영어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영어 수준이 어떻든 간에 그 우리가 배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거가 있어가지고 이미 딱 굳어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린이들은 특히 이제 완전히 어린 5세, 6세, 7세 이런 어린이들은 아직 전혀 잡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해서 그 방향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예 중고등학생들처럼 좀 입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독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수업하기는 더 쉽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은 특히 이렇게 영유아
나이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고 재미있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유치원이든 영어 학원이든 이렇게 기관에서 그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되게 준비해야 될 게 많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애들이 이거 잘 집중을 안 하네. 또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되게 심할 것 같고 엄마표 영어로 집에서 좀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켜보려고 하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제 딸 이제 좀 있으면 세도 되거든요. 얘를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좀 로드맵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자유로운 스타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인데 자꾸 이제 또 조금 빡시게 공부시키는 그런 스타일들을 보면 좀 저렇게 조금 해야 되는 게 자꾸 흔들리거든요. 아마 저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대한 어릴 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영어에 질리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미를 유발하지만 그러면서도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모든 토끼를 다 잡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하다가도 또 좀 빡빡하게 하는 스타일의 아이나 그런 식의 뭐 학원이나 부모들을 보면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흔드는 이런 게 되게 심해서 자꾸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 스타일대로 가려고 하고 제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은 사실 저는 한국 제 바로 전 비디오를 보신 분들 제가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비디오 만든 게 영상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한국의 영어 스타일대로 쭉 배워오다가 대학교 가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이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잠깐 하고 그때부터 사실 제 나름대로 영어 공부의 그 방법을 찾아서 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한국의 그 티피컬한 그 교육 방법대로 그 공부를 했었거든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완전 홀라당 까먹었네. 저의 영어 스타일에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제 원래 성향 자체가 영어를 좋아하고 이런 거라 가지고 영어가 질리거나 싫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막 특별하게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막 애정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 아니면은 한국 티피컬하게 전형적으로 그렇게 딱딱 이렇게 막 공부하는 식으로 영어를 했을 때 질려하고 뒤로 낮아빠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을 모르겠어요. 뭐 입시만 생각하면 그런 방법이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저는 영어 공부를 다른 공부도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의 그 핵심 포인트, 그 언어의 그 한국어와 다른 그 영어의 시스템적인 그 포인트를 잡아내서 그거를 즐기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그런 영어 학습 방법이 아니라면 A, B, C, D 계속 보고 뭐 외우고 쓰고 물론 이게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좀 주입식으로 하는 게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릴 때 이제 영어를 처음 입문시켜주고 배울 때는 저는 최대한 그 미국 애들이 영미권 애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법을 많이 갖고 와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영어가 어떻게 트이는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 딸이 35개월 됐는데 아직 ABCD를 전혀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ABCD를 안 가르쳐줘도요 하도 요새는 밖에 나가면 간판이 영어가 워낙에 많고 뭐 아파트 뭐 이런데 뭐 엘리베이터 타고 이런 데도 영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애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알파벳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지금은 다 모르지만 중간에 몇 개는 알파벳을 알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앉혀놓고 A, B, C, D 그걸 전혀 가르쳐주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5살 될 때까지 A, B, C, D를 제가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얘가 뭐 이게 무슨 알파벳인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당연히 알려주지만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있고 지금은 그냥 저는 말로만 하고 있어요. 이 모국어가 한국말도 똑같은데요. 모국어가
완성되는 과정이 제일 첫 번째가 귀로 많이 들어야 돼요. 귀로 많이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아기 때, 아기가 거의 2돌이 될 때까지는 말을 전혀 못하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듣기만 해요. 제가 사실 뭐 아기 발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까지 계속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애가 듣는 양이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2년을 그냥 내리 듣기만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24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이제 막 엄마 아빠 이걸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듣는 양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다 성장하고 나서 또는 중고등학교 때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서 유학을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있잖아요. 갑자기 말을 못해요.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듣고 이 귀가 먼저 트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귀가 트이지 않는 한, 그러니까 무슨 말을 누가 했을 때 그 말을 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말하는데요. 그 말은 그 전에 그냥 내가 외웠거나 그냥 단순히 외워서 말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누가 말했을 때 그걸 알아듣고 얘기하는 상호작용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요, 귀가 먼저 뚫려야 돼요. 그냥 내가 이제까지 외운 게 있고 그래서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외국에 어렸을 때 나갔거나 아니면 뭐 커서라도 나가셔서 조금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점프업 시켜서 완성을 시키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귀부터 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이게 천천히 올라가고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계속 듣고 뭐 TV 봐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다가 그게 한참을 쌓이면 갑자기 훅 들려요. 어느 정도 훅 들리고 또 여기서 한참 하면 또 훅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돼요. 영어를요. 처음에 A, B, C, D 그거를 뭐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요. 그냥 영어로 된 걸 많이 들어야 되고, 더 좋은 거는 이건 뭐 이상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영어를 완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얘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TV나 뭐 DVD나 뭐 세이펜 이런 걸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얘한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예쁘다, 아이 귀여워, 너는 몇 살이니, 이런 거를 완벽한 영어로 얘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얘의 대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많이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먼저 트이는 거는 귀가 트인다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때 가면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귀가 아마 걔네는 이제 귀가 열려요. 이제 막 들려요. 그거 다음에 이제 얘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도 제가 이제 다 영문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그 우리끼리 한 얘기도 이제 초반에 되게 안 들릴 때, 왜냐면 뭐 들어야지 뭘 하던가 말던가 하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뭘 하는 것도 내가 무슨 손 들고 얘기하는 거는 고사하고 교수가 얘기하는 걸 내가 100% 알아들어야지 이게 뭐 숙제를 하든 뭐 손을 들든 말든 하니까 그 내 질문의 핵심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했던 말이, 야 이거 진짜 애들이 하는 말을 100% 알아만 들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알아만 들으면 내가 얘기하는 거 진짜 어떻게든 뭘 막 갑자기 사전을 찾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들리지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힘들다는 거. 그래서 모국어도 귀부터 열리고요. 영어를 공부할 때 귀부터 열려요. 그 다음에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게 들리니까, 그 단어랑 문장이 콕콕 귀에 들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쓰기가 되는 거죠. 예, 쓰기. 왜냐하면 쓰기가 그냥 막 쓴다고 쓰는 게 아니라 문법에 맞게, 앞뒤가 맞게 그렇게 쓰는 게 라이팅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제대로 돼 있다는 거는 얘가 제대로 다 알아듣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그 여행하러 갈 때 관광 그 책 같은 거, 영어 책 뭐 기초 뭐
뭐 여행 영어 뭐 이런 거 사잖아요. 근데 그거 사가지고 소용이 없는 게 여기에 있는 거는 다 외웠어요. 근데 막상 이제 뭐 미국을 갔어, 캐나다를 갔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굉장히 쉬운 말을 해서 내가 이 있는 책 안에 있는 거랑 딱 맞아떨어져서 내가 딱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어쨌든 대답을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더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대화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귀가 열려야지 지금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귀가 안 들린 상태에서 말만 해가지고는 그게 대화가 연결이 안 되고 대화가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니까 그 이제 여행 영어 뭐 100문장 이런 거를 외워도 이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되게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부모님들은 아마 안 이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많이 이랬어요. 옛날에 혹시 그 굿모닝 팝스라고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아마 80년대, 7, 80년대 엄마들, 아빠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그 오성식 그 선생님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 어떻게 배웠는지 그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해주고 그랬어요. 저는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 분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 미군 부대 근처에 살았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영어를 잘하고 싶고 또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막 그 미군 부대 근처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미군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고 이러면 갑자기 가가지고 막 말 시키고 뭐 되지도 않지만 무조건 이렇게 막 도전해봐야 된다.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 그런 정신은 너무 높이 사는데 저는 이것만큼 세상 애를 잡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굿모닝 팝스가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갈 때마다 이제 아빠가 데려다 주셨는데 그때 맨날 그 아침에 듣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외국 사람 있으면 가서 막 얘기를 해봐야 된다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어디 설악산인가 어디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 그 독일 여자인가 누가 혼자서 이렇게 막 거기 산을 타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높은 어떤 고지 같은 데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혼자 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막 나를 등을 떠밀면서 가서 말 시켜보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막 너무 막 무섭고 막 사실 막 그 정도로 막 가서 얘기할 자신도 없고 막 내가 그렇게 막 그렇지도 않은데 막 자꾸 등 떠미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등이 떠밀려가지고 가서 뭐라고 이제 생각도 안 나요. 너무 막 당황스럽게 막 등 떠밀려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만 어쨌든 막 등 떠밀려가지고 막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막 그때 그 사람이 되게 친절하게 막 되게 막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만큼 애를 잡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랜덤한 사람한테 가서 막 말을 시키는데 사실 한국 사람한테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랜덤하게 가서 얘기시키면 사람 되게 막 후달리고 막 되게 막 싫거든요.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막 외국 사람한테 가서 막 시키니까 막 그렇게 해야지 영어가 된다고. 예, 그거는 정말 애를 잡는 짓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그렇게 막 무모하게 막 도전해야지 영어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귀가 먼저 트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애가 모르겠어 뭐 중고등학생쯤 돼야 되니까 가서 뭐 갑자기 얘기를 해서 지나가는 외국인 보자고 얘기했어. 근데 얘기하니까 또 외국인 만약에 뭐 그래도 괜찮은 이렇게 막 친절한 외국인이라 치면 이렇게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그럼 되게 사람이 좀 절망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애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고 되게 멘탈이 좋은 애여가지고 막 어떻게 우당탕탕 해서 잘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게 어찌 보면 나중에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막 되게 막 호기롭게 가서 얘기했는데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이러면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잖아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귀가 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귀가 많이 트여 있으면 뭐 외국 애들이랑 얘기하고 이래도 내가 말을 그만큼은 못해도 알아를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긴장을 하거나 이렇게 막 위축되고 이런 게 좀 덜하거든요. 근데 귀가 이렇게 들리는 게 많이 안 들리는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되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이게 되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이나 막 이런 데서 사실 애들이 영어 유치원에 입학할 때 그때 영어를 심하게 잘해서 영어 유치원에 입학한 애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잘 해보려고 입학을 하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학생들이 비율이 높잖아요. 선생님들은 뭐 다 영어를 쓰겠지만 한국 학생들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을 넣는 만큼 많이 뽑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마음을 영어 유치원을 보낼 때는 조금 마음을 비우고 보내야지, 내가 이만큼 돈을 한 달에 100을 태우는데 얘가 영어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 소수의 되게 그런 아이들이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나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조금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요, 제가 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그 교환학생 준비하면서 토플 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그 토플 학원 선생님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학교였어요. 거기에 테솔을 그 석사 학위를 받은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냥 테솔 그 서티피켓 말고 학사를 아예 받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그 테솔 석사 학위 따는데 한국 애들이 뭐 그때 5명인가 6명이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이제 석사를 졸업할 때가 돼서 진짜로 영어 잘하는 애는 딱 1명밖에 없었대요. 그 나머지 애들은 사실 그냥 석사는 받았지만 막 되게 영어를 자유롭게 하거나 되게 막 그렇게 하는 애는 없었고 딱 1명만 잘했대요. 그 애가 누구였냐면은 그 미국에서 그 있는 동안에 미국 남자친구를 사귄 애, 그 애 하나만 되게 영어를 잘하고 나머지 애들은 사실 크게 뭐 많은 발전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영어가 늘려면 그냥 미국 애랑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냥 계속 그러니까 나만 그러니까 나 말고 나머지 애들은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애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환경 있죠. 막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유치원에 애를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영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듣는 양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말로도 알아듣는 애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영어를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영어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영어가 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조금 학원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일단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아이는 한국 아이들이고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가 영어고 뭐 그런 정도니까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것보다는 뭐 영어로 듣는 양이 많겠지만 뭐 가격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가 돈을 생각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7살 됐을 때 영어로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영어 유치원 외적으로 조금 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제 아기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듣는 양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듣는 양이 많고 난 다음에 애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듣는 양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 밑에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애 보고 자꾸 영어로 말을 해보라고 그렇게 강요하거나 애를 자꾸 쿡쿡 쑤시지 마세요. 그러면 애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이 영어 같이 해보자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오늘 유치원에 가서 영어 뭐 했는지 얘기해봐, 뭐 저기 외국 사람 있으니까 너 유치원에서 배운 거 가서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애가 막 이렇게 다 같이 영어를 하는 분위기 아니라 이렇게 막 시키고 뭐 해봐 이런 식으로 애가 지금 이게 절대적인 양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를 너무 강요를 하거나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이상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요, 영유아 때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그냥 ABCD가 뭔지도 가르쳐 주지 말고 뭐 이게 영어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영어를 노출시켜 주세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요 영어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이제 프리토킹이 되시는 분들 있죠. 그냥 뭐 영어로 얘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뭐 갑자기 막 무슨 막 전집을 사가지고 애를 막 이거를 읽어봐라 막 되게 웃긴 게요,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해도요 되게 자식이 생기면요 이게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좀 자연스럽게 애를 영어를 가르쳐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내가 영어를 잘 하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야 돼, 그러려면 너도 빨리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수능 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어린애한테 자꾸 이제 뭘 막 사가지고 막
뭘 막 사가지고 얘를 막 학습을 시키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가 영어로 그냥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애한테 뭐 자 사과는 애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영어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만약에 이제 전업주부셔서 애랑 그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그만큼 이제 노출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한국에서 뭐 차라리 어디 미국이면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친구들도 다 친구 엄마도 다 한국 사람인 이런 데서 막 나 혼자 막 애랑 영어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시간, 애랑 나랑 단 둘이 있는 시간만이라도 영어로 그냥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이가 어릴수록 그거에 대한 반감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랬지? 내가 요새 하도 말을 안 하니까 한국말을 못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싫어한다거나 아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아니면 그게 좀 애가 뭔가 반응이 없다 하면은 그냥 엄마 혼자 있잖아요. 그냥 뭐 책을 읽는다던가 엄마 혼자 그냥 좀 미친 사람처럼 집에서 그냥 영어로 그냥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어머 저기야, oh my god, look we have a TV, oh my god this is a mouse, did you know that?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어를 막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뭐 집에 뭐 알파벳 같은 게 있으면 this is A, wow, this is A, yeah. 그냥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막 거창한 게 아니어도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갖고 애가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에 좀 노출이 되고 영어를 그냥 많이 듣고 그냥 그게 막 듣기 싫어 막 한국말해 막 이런 식의 리액션이 나중에 안 나오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애가 막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막 답변을 유도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좀 그냥 이제 마음을 비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워킹 엄마 아빠들은 주말에라도 내가 영어 잘 하시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쭉 그냥 노출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해보잖아요. 그럼 애가 안 듣는 척 하면서 이게 들리잖아요. 사람이 귀가 있는데 들리잖아요. 나중에는 있잖아요 막 대답을 해요. 왜냐면 제가 요새 그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전혀 알파벳도 얘기 안 하고 있고 뭐 전집 이런 거 전혀 안 사고요. 뭐 벽에 저는 뭐 알파벳 포스터 붙인 것도 없어요. 근데 저도 사실 막 계속 영어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빡치면은 막 한국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도 그냥 좀 내가 멘탈에 여유가 있고 이럴 때는 그냥 좀 내가 편할 때 그때 영어하고, 사실 영어라는 게 언어여서 빌 받을 때 좀 잘 될 때가 있어요. 한국말도 사실 사람이 막 화나거나 누구랑 갑자기 막 모르는 아줌마랑 싸웠어요. 그럼 막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언어기 때문에, 영어도 언어기 때문에 사람이 좀 이렇게 릴렉스 되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좀 이렇게 룰루랄라 좀 즐거울 때 사실 영어 되는 게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약간 놀랐던 게 얼마 전에 내가 뭐라 했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양치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양치질 시켜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딸내미 영어 이름이 올리비아예요. 올리비아, you need to brush your teeth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no 이러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brush your teeth 이거를 좀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남편한테도, 제 남편 영어를 못해요. 근데 남편한테도 she needs to brush your teeth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brush your teeth, brush my teeth 뭐 이런 게 나오면 이 치카치카 한다는 거를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세이펜 그런 식으로 딱딱 해가지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그거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하죠. 왜냐면 뭐 그걸로 이제 영어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노출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으로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노출도 확실히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미디어 노출을 해주고, 왜냐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영어를 들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면 뭐 굳이 뭐 핑크퐁 영어 TV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얘가 노출이 안 되니까 뭐 영어 유치원도 안 다니고 그냥이다. 뭐 사실 저도 지금 그냥 어린이집 다니니까 얘가 뭐 어린이집 가면 당연히 한국말하고, 뭐 여기 나가면 한국인데 다 한국말이니까 영어가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영어가 들리는 노출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뭐 TV를 본다던가 아이패드, 뭐 핸드폰, 뭐 세이펜 이거 찍고 뭐 DVD 듣고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사람과 사람 간의 이게 상호작용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들리는 것만으로는 영어가 늘지 않거든요.
영어가 언제 가장 많이 느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바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 있죠. 그게 뭐 완전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애도 괜찮고 그게 아니어도 나보다 영어 잘하는 애가 영어 하는 거를 보면서도 늘고요. 걔랑 나랑 하면서도 늘어요. 그때 가장 많이 늘고요. 그때 가장 이 애가 뇌리에 콱 박혀요. 그게 완전 이게 깨달음으로 온몸으로 그냥 확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얘가 뭐 친구랑 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애여야 돼요. 못하는 애랑 그러니까 자기보다 영어 레벨이 낮은 애랑 하면 이제 얘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겠죠. 근데 얘보다 잘하는 애랑 많이 하거나 영어가 완벽하게 완성이 된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되게 많이 늘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애가 걔보다 더 잘하는 애랑 얘기하는 거를 얘가 보죠? 그럼 그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 또는 어른이랑 얘기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정도로 레벨이 가려면 첫째, 절대적으로 듣는 양이 많이 쌓여야 된다. 많이 쌓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냥 대충 가다가 한 번씩 하는 그거 말고요. 진짜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주는 거 말고 정말 막 매일매일 막 이거를 거의 홈스쿨처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그 노력에 정말 엄청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만약에 엄마가 막 영어로 막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처음에는 일단 좀 미디어를 봐야 돼요. 어느 정도는 좀 미디어로 그러니까 뭐 DVD나 이런 걸로 좀 많이 흡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엄마도 좀 같이 보고 같이 공부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마더구스 같은 거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애 혼자 그냥 야, 자 노래 불러봐 이러면서 막 거기 마더구스에 뭐 있지? 뭐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저 버스 노래다 한번 불러봐 이러지 말고 같이 불러보세요. 같이 부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부르면 얘가 좀 그거를 막 공부나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막 이렇게 추궁당한다 약간 막 노래 불러봐 이런 것보다 그런 느낌보다 좀 같이 배우는 그런 입장으로 엄마가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게 되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불러요. 사실 제가 되게 게을러가지고 생각만큼 막 그렇게 마더구스도 뭘 막 그 CD 같은 거 전집 사지도 않고 얼마 전에 핑크퐁에서 나오는 영어 동요 그거 하나 샀거든요. 근데 애가 또 막 그걸 들려달래요. 저도 그거 깜짝 놀라서 막 뭐 별로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새로 산 CD 한번 틀어보래요. 그래서 그걸 틀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지가 아직 따라하지 못하죠. 되게 쉬운 거 그런 것만 따라하는데 저는 그거 한번 노래하면서 이제 조금 어렵고 이런 거는 그거는 엄마가 가사를 보고 좀 외워야 돼요. 그거는 그냥 들어가지고만은 잘 안 외워지거든요. 정확하게 가사를 보고 엄마가 외우셔야 돼요. 외우면서 같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제가 유치원 같은 데서 수업해보면 노래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있잖아요. 율동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게 진짜 또 뇌리에 콱 박혀요. 근데 약간 7살만 돼도 애들이 좀 커가지고 사실 6살까지는 조금 애기애기한데 7살 되면 이제 다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네도 나중에 가서 진짜 급할 때 생각나는 그 율동했던 걸 생각하면 그게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왜 막 그 수능 같은 거 공부할 때 뭐 대충 외운 거는 생각 안 나는데 급할 때 왜 뭔가 연관시켜가지고 그렇게 외웠던 거는 되게 유치하면 선생님 욕했는데 딱 막상 그 수업 시험 때는 그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율동하는 게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사실 저도 유치원 선생님도 아니고 이 율동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 하는 거 그런 거 동영상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유치하게 짝이 없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해낸 거 그런 걸로 해봤어요. 근데 뭐 있었냐면 This is the way we wash our face, wash our face, wash our face. This is the way we eat 이런 거 있었어요. 뭐 eat 하고 wash 하고 뭐 comb our hair 이러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되게 잘 따라해요. 잘 따라하고 그게 되게 많이
확 이게 흡수가 되죠. 확 남아가지고 그거 처음에 이제 노래가 시작하려고 전주만 깔려도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마더구스도 그냥 마더구스 하는 것도 좋은데 엄마가 율동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시면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너무 힘들고 귀찮으면 이제 학원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요, 아이들 학원 보낼 때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하는지,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 학원 고르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바이바이.